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4월 달도 이제 딱 내일 하루 남았네요, 그죠? 4월 달은 지난달에 이어서 전쟁 이제 이슈가 가장 컸었고요. 뭐 전쟁이 이제 휴전 계속 이제 연장을 하고 있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미국 증시, 한국 증시, 일본 증시, 대만 증시 등 주요 증시들이 또 신호가가 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그건 이제 다음에 또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지수 얘기 뭐 짧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가 약간 관망세를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코스피가 좀 오르긴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증시가 약간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건지 뭐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란이 이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언론들도 있고 뭐 그렇게 그것도 믿는 민간인들도 있던데, 이란의 리아라 있죠, 리아라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를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를 잘 보시면 미국이 어떤 나라를 선보일 때 그죠? 어떻게 다루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라서 한번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랑도 연관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전력설비주들하고 석유화학, 정유업체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요즘에 계속 뭐가 돌아가면서 막 급등을 하죠, 그죠? 그래서 전력설비 관련주하고 이제 정유업, 석유화학 이 업종을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제 돈이 돌고 있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걸 잘 참고하셔가지고 수익 내시는데 좀 보탬이 좀 많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일단은 이제 오늘 코스피는 0.7%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0.39% 상승 마감을 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오른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어제 미국 증시를 보면 다우지수는 떨어졌거든요. 잠깐만. 떨어졌다고 하는데 뭐 거의 보합이죠, 그죠? 나스닥은 0.9% 하락했고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0.4, 그죠?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고요. 일본은 오늘 휴장이어서 넘어가고, 대만 증시 보시면은 뭐 마이너스 0.5%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오늘 거의 대부분 이런 분위기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늘도 오르더라. 네. 왜 올라요? 왜 오르기는? 어제 얘기 들었잖아. 잠깐만. 그래서 이거는 넘어갈게요. 오르더라고요. 별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어쨌든 조금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도 올랐어요. 올랐는데 코스닥은 뭐 오늘 뭐 큰 등락은 없었어. 그러니까 거의 그냥 전 세계적으로 오늘 큰 등락이 없었다. 이게 왜 이러느냐 갑자기. 이번 주에 그 말씀드렸지만 이란하고 미국이랑, 그죠? 이게 뭐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아니겠어요, 그죠?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한다고, 뭐 제대로 봉쇄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 그 이란 지나다니는 배들을 괴롭혀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다니는 배들을 괴롭혀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나중에 미국이 이제 거꾸로 역봉쇄를 해버렸죠. 이란을 지나다니는 배들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때부터 이란이 이제 기름을 못 팔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란 유전에서 그 생산되는 기름들이 자꾸 이제 저유 시설 거기에 쌓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조만간 한계에 다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전이 폭발하거나, 이제 유전 또는 송유관 이런 시설들이 폭발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름을 계속 뽑지 않으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서 나중에 복구가 불가능해진다, 이런 얘기가 많았죠, 그죠? 그게 이제 이번 주라, 고비가 이번 주라 이거예요. 뭐 철도로도 나르고 뭐 이건저건 하고 있던데, 어쨌든 이번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이게 다음 주로 이제 연기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에 어떤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 주가 중요한 분수령이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많이들 아시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하나 더 뭐가 있냐면, 미국의 이제 M7이라고 하는 이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뭐 구글, 아마존, 기타 등등등, 테슬라도 있고 메타도 있고, 이 기업들 중에서 7개죠. 7개 중에 5개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해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30일.
지금은 시총 1위 자리를 엔비디아한테 내주긴 했지만 그 전에 애플이 시가총액 1위일 때는요, 애플이 실적 발표를 끝날 때까지는 증시가 관망세를 보입니다. 통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애플이나 이런 이제 기업들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는 그 주, 한 주 동안은 보통 한 주 정도 그렇더라고요. 관망세를 보입니다. 지금 이제 이란 문제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대기업들의 미국 대기업의 실적 발표 문제가 겹쳐서 이번 주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죠. 네네. 그리고 지금 이란이 이기고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언론들이 있고,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많은데 보세요. 많더라고. 안타까워요, 저는. 그분들이 빨리 눈을 떴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란이 좋아서, 이슬람이 좋아서 뭐 미국이 싫어서 이란을 응원할 수는 있겠죠.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걸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실을 너무 부정하다가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란이 리아라가 여기 보시면은 추락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왔거든요. 오늘 나온 기사예요. 좀 전에, 아주 좀 전에 나왔어요. 기사 입력된 게 지금 15분 전이에요. 따끈따끈한 기사죠. 이란 리알화의 추락, 1달러당 180만 리알. 네, 180만. 우리나라 원화랑 뭐 리알화랑 똑같지는 않겠지만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 뭐예요 이거? 1달러당 18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180만 원. 뭐예요 이게? 그리고 이 쓰레기 기자들이 얼마나 웃긴 놈들이냐면, 잘 보세요. 미국과 이란 간 불안한 휴전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9일 이란의 법정화폐인 리알화 가치가 달러당 180만 리알까지 떨어지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 이 인간이 뭐라고 써놨냐면, 열받아 또. 지난 2월 28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몇 주 동안 리알화 환율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해왔다.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답답합니다. 네. 이러고서 기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해왔대. 아니, 앞뒤가 안 맞는 게, 이번 환율 폭등은 지난 1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촉발했던 통화 위기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발생했다. 그래, 불과 몇 달 전에 리알화폐 가치가 급락을 해가지고 난리가 나서 전국에서, 이란 전국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죽었거든요. 이란 군한테 제압당해서 수만 명이 죽었다고. 그게 안정세인 거야 그게? 이 기자들 이게 미친 것들이에요. 네. 당시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환율이 달러당 140만 달러에서 160만 달러로 치솟으면서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불안감이 극에 달한 바 있다. 140에서 160만 달러 리알화로 올라간 게, 이건 140만 원, 이건 정상이니? 기자들 보면 이게 돌머리든가 아니면 모르겠어. 아무튼 이런, 이제 얘네들 비판하려고 시작한 게 아닌데 아주 환장하겠다. 예. 근데 보세요. 미국이 어떤 식으로 이제 다루는지 보여드릴게요. (20) 5년 4월달 기사입니다. 딱 1년 전 기사죠. 트럼프 최대 압박에 리알화 추락, 속수무책. 이미 1년 전에 나온 기사예요. 이때는 얼마였어요? 1달러당 104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어요. 2015년,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1달러당 32,000 리알 정도. 이건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지.
근데 이거보다도 지금 뭐 30배 이상이 뛴 거예요 지금. 응? 통화 가치가 폭락한 거지. 이란 리아라로 비교를 하면, 그죠? 응? 근데 전쟁 터지기 몇 달 전에, 올해 작년 연말 뉴스예요. 이란 화폐 가치 추락에 분노한 민심, 대규모 거리 시위가 났습니다. 이때부터 난리가 났다. 142만 달러. 네. 지금은 180만 달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란의 주요 은행들 파괴돼 있고 난리도 아니라 지금. 여기는 이 상태 그대로 두잖아요. 그러면 망하게 돼 있어. 이미 망했지만 더 망하게 돼 있어. 근데 이란이 이기고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렸냐면 이란이 내부적으로 지금 붕괴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붕괴하고 있다고. 어제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란 정부, 이란 그 관계자들한테 직접 연락이 왔다. 우리 지금 붕괴 상태예요. 라고 연락이 왔다고 이제 트럼프가 SNS에 글 썼나 그랬거든요. 네. 그래도 우리나라 그 쓰레기 기자들은 또 그러더라고.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대. 표현을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대. 어떻게든 이제 인정하기 싫은 거겠지. 네. 그래서 이란이 지금 궁지에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주식이랑 상관이 있으니까. 이게 빨리 정리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 뉴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자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증시 폭락 나올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요즘에 여러분들 전쟁 터졌을 때 제 여기 저녁 방송, 유튜브 방송 시청률이 굉장히 많이 또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확 줄은 거 아세요? 네, 확 줄었어요. 확 줄었어.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제가 뭐 시황 헛다리 짚어 여러분들한테 큰 피해를 입혀드린 게 있나요? 잘 맞추고 있지 않나요? 그죠? 잘 맞추고 있잖아. 근데 왜 그러는데? 제가 잘못한 게 있냐고요? 없잖아요. 근데 왜 그래? 본인들이 이제 시장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방송 안 보는 거예요. 필요 없어. 네 방송은 내가 나중에 조금 뭐 돈 벌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때 들어올게. 너는 맨날 올라간다 그러고 주식 사러 가는데 내 생각이 아니거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들을 그렇게 많이 하실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좀 전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뭐 미국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잖아. 사람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억지 부리면 안 된다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아무튼 왜 불안해하고 부정적일까? 그죠? 네. 이런 뉴스 때문에 이란이 미국을 이기고 있다. 환장하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왜? 잘못 알고 있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지 이제. 자, 이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이란이 궁지에 몰렸다. 자, 그리고 이제 종목들은 좀 볼까요? 오늘 전력 설비주들 많이 급등을 했죠. 그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중에 크게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뭐였어요? 조선주, 그 다음에 전력 설비, 현대로템 같은 거 조선 끝나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현대로템, 방산주라고는 안 했어. 그냥 현대로템 딱 찍어서 얘기했잖아요. 신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신고가 조금 모자르긴 한데 종가 기준으로는 신고가예요. 전쟁 터졌을 때 순간적으로 급등했다가 바로 끌려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왔어.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신고가입니다. 나잖아요 지금. 시장 정확하게 보고 있잖아. 그죠? 현대로템이 저희 보유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알고 있잖아. 가겠네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겠네 이제 신고가 나겠네. 약포과대주들 다 올라오겠네. 왜 그럴까요? 맨날 보고 있거든.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들, 뭐 시장이 좋을 것 같으면 방송 보고 안 좋을 것 같으면 딴 데 가서 딴 거 하고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돈 못 벌어요. 왜? 뭐 저를 못 믿어서 제가 무슨 교주입니까? 제가 사이비 무슨 교주입니까? 나를 안 믿으면 당신들은 다 뭐 멸망할 거야. 그건 사이비 교주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그냥 좋을 것 같으면 또 좀 보다가 안 좋은 것 같으면은 안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방송만 그러겠냐고. 이 바닥에 관심을 뒀다가 안 뒀다가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 보여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맨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요. 저러고 다 맞히는 건 아니겠지만 보인다니까. 이제 때가 됐고 이게 보이게 느껴져요. 요번에 얘기해 드릴 때 뭐 딴 거 얘기 안 했어요. 느낌이 든다고. 느낌이란 표현을 대놓고 썼잖아요. 겨울 끝나고 봄이 오고 있는데 뭐 그게 무슨 기상청 그 자료실에 들어가가지고 뭐 10년치 20년치 뭐 데이터를 꼭 봐야지 압니까? 봄이 오는군 아는 거지. 아 예, 정영호님하고 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천사님이 안 보이네, 그죠? 네. 어디 가신 거야? 아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계셔야 돼요. 주식 투자할 때 관심을 계속 끊임없이 기울이는 가장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그냥 주식을 항상 뭐라도 들고 있으면 돼요. 자꾸 보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주식을 계속 보고 있으면 돼. 뭘 하나 들고 있으면 돼. 그러면 한 개건 두 개건 들고 있으면은 보여요. 신경이 쓰이거든. 그쵸?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 애완견을 길러도 계속 신경 쓰잖아. 네. 근데 자기 여태까지 열심히 번 돈 가지고 오셨군요. 어서오세요. 네. 자기가 열심히 번 돈 가지고 주식을 사놨는데 신경 안 쓰겠어요? 쓰게 돼 있어. 네. 그래서 항상 꾸준하게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전력 설비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전력 설비주들이 오늘 잘 올라왔는데 이거는 뭐 이제 뭐를 갖고 얘기하냐면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단순하게 그냥 AI 때문에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올라간다. 이 논리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오늘 보시면 선도전기는 이거 4년 만에인가 5년 만에 거래 재개된 거라서 얘는 넘어가고 제일 일렉트릭 상한가 나왔죠. 근데 잘 보시면 뭐예요? 주도주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후발주자에서 종목들이 올라와요. 그죠? 원래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LS 일렉트릭 이런 거잖아. 그 다음에 뭐 가온전선. 그러니까 지금 안 늦었다니까 빨리 들어오시라니까 왜 안 들어와? 가온전선이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3주 전부터 급등하고 있었거든. 시작 그러면서 제가 이때부터 아마 전력 소비주도 간다 이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막 상한가는 안 나왔지만 열심히 계속 쭉쭉 가고 있어요. 4월 15일부터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꼬박 2주째 3주째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3주째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호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형주 쪽에서는 LS 일렉트릭 4월 13일날 크게 한번 급등하고 돌리면서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현대 일렉트릭이나 뭐 이런 이제 종목들도 얘기 많이 해드렸죠. 효성중호. 근데 처음에 이런 이제 선발주자들이 급등을 하면서 뒤에 있는 후발주자들이 올라온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제일 일렉트릭 앞에 잘 보세요. 못 가고 있었어. 저 형님들 가네 부럽다. 응? 못 가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뒤에서 튀어나오는 거지. 대원전선. 얘도 가온전선 후발주자거든요. 가온전선 막 치고 나갈 때 조용히 있다가 가온전선이 이제 요 꺾일 때가 되니까 제가 갈게요 쭉 올라오는. 그 다음에 PNC테크 이런 애들 보세요. 처음에 못 갔잖아. 못 가다가 튀어나가는 거야. LS 에코에너지 얘는 처음부터 상승했는데 뒤에 가서 더 세게 올라오는 거야. TC 머티리얼즈 버벅대다가 조금씩 올라오죠. 대한전선이 처음에 제일 셌어요. 28%. 상한가 갔다가 살짝 풀린 거거든. 또 가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가던 애들도 계속 가고 이제 제일 많이 간 애들은 좀 쉬고 앞에서 좀 덜 갔는데요. 덜 갔어? 더 가. 식당 갔는데 밥을 조금밖에 안 먹은 애가 있는 거야. 또 먹으러 왔어. 왜 왔어? 밥을 좀 먹다 말았는데요.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나갔다 더 먹어. 뭐 이런 거예요. 재롱산 좋잖아요. 뒤에서 갑자기 상한가 튀어나오더니 확 올라오잖아. 그냥 움직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세명전기, 재롱전기, 일진전기
LS 마린 솔루션 다 가잖아 지금. 전선 쪽에서 KBI 메탈 그냥 좋아. 쭉쭉 뽑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뭘 사드렸거든요. 이제서야 이 종목을 공개할 수 있게 돼서 저도 기뻐요. 뭐냐, 동전주 사놨어. 동전주 사놨다고 너무 이상하게 보진 마세요. 멀쩡한 회사인데 하도 그냥 미국에서 금리 인상 너무 가파르게 하고, 미국에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그랬죠. 네. 바이든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이 두 인간을 제가 제일 싫어해요. 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거든. 주식하는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했어. 근데 어쨌든 이제 그래가지고 동전된 애들이 동전된 주식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는 멀쩡한데, 또 옴니 시스템을 지난달하고 이번 달에 830원, 840원, 그리고 지난주에는, 지난주 맞지? 지난주에 여기 890원 정도에서 3번 추천했어요. 사라고. 왜 여기서 2번? 근데 최근에 또 왜 추천했느냐? 앞에 2번은 이거 왜 추천했냐면, 이게 전력설비 관련주거든요. 바닥이잖아요 지금. 이게 거래도 없고 바닥이라서 올라올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란 휴전 압박하려고 그때 무슨 얘기를 자주 했죠? 이란 발전소 다 때려버리겠다고, 석기 시대로 돌려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 그 수혜주가 얘예요. 얘라고. 그 당시 저희 방에 샀던 게 두 종목이 있는데, 하나가 TC 머티리얼즈였고, 그때 사가지고 돈 바로 벌었거든. 그 다음에 게 뭐냐면 TC 머티리얼즈를 여기서 샀지. 4월 1일 올라올 때 그냥 적당히 팔았어요. 지금 안 갖고 있어요. 올라올 때 적당히 팔았고, 그리고 옴니스템은 들고 있었던 거지. 수익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거든. 그러다가 지난주에 한 번 더 추천을 했는데, 잠깐만요. 근데 문자 나온 거 보여드릴게요. 4월 23일날. 요즘에는 종목 추천할 때 재료를 잘 안 써드리는데, 이번엔 써드렸죠. 이란 전쟁 때는 안 써드렸어. 갖다 찍어버릴까봐. 사람들이 이제 재료를 너무 잘 써드리면은, 재료를 너무 잘 써드리면 일부 회원들이 갖다 찍어버리더라고요. 비중 실어가지고 종목 망가뜨려놔가지고 잘 안 써드려요 요즘엔. 근데 23일날은 지난주죠. 한국 베트남 에너지 동맹 강화 수혜주라고 추천했거든요. 이것도 맞긴 맞아요. 저기 베트남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여기 얘기했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게 아니고 이것도 맞아요. 맞는데 이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 2주 전부터 얘네들 신고가 날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거니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잖아. 대원전선, KBI 메탈 저런 게 뭐라고요? 후발주자인데 움직이는 거거든. 대원전선 후발주자라고 하면 그렇지. 어쨌든 후발주자들에서 움직이게 나온단 말이지. 제일일렉트릭이나 KBI 메탈 이런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팔았어요. 오늘 상한가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28%까지 급등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요거 사신 분들, 오늘 최대까지 하면 36%까지 수익 났어. 뭐 기본적으로 30% 전후 수익이 다 팔고 끝났다는 거예요. 괜찮지 않나요? 바닥에서 거래도 없고, 사람들 관심도 없고, 손절가도 없고, 그냥 사놓고 잠깐 기다렸더니 수익 바로 나잖아. 지난주에 샀었어도 수익이 오늘 25% 이상 난 거예요. 여기 안 들어와요. 빨리 들어와야지. 사람들 다 뭐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이 길어져가지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증시 폭락 나올까봐 두려워서 다 지금 딴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 계속 올라오잖아. 그죠? 네. 이렇게 전력 설비주도 올라가는 게 지금 트렌드인 거예요 지금. 근데 얘네들도 지금 후발주자가 급등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더 안 바라보면 다 팔아버렸어요. 왜 다 팔았겠어요? 후발주자잖아. 후발주자인데 뭘 더 바래. 이 정도면 충분한 거지. 후발주자 중에서 상한가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운이 좋은 케이스고요. 이 정도면 저는 만족해요.
다 팔고 뭐 다른 데 가서 또 돈 벌면 되지, 그죠? 전략매도 해버렸어. 자,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석유화학, 그 처음에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전쟁 초반에 터졌을 때, 전쟁 초반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 석유화학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이란 전쟁. 자, 언론에서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이란 전쟁은 잠깐만요. 아, 그 얘기하면 또 정치 얘기가 되니까 넘어갑시다. 요즘에 정치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특히 국내 정치 얘기는 보고 있으면은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이제 분노가 올라오기 때문에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자, 전쟁 초기에는 이제 언론, 쓰레기 언론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정유 화학업체 다 죽는다, 다 끝장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또 바뀌었어, 말이. 일단 종목들 올라온 것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쓰레기들이야 저것들. SOL 오늘 13% 급등, SK이노베이션 12% 급등. 얘는 52주 신고가입니다. 아니 망한다며, 정유업계 끝났다며. 떨어질 때는만 망했다 이러더니 또 지금은 또 아니래요. 또 수혜주래. 미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석유화학 업체 중에서 롯데케미칼 24%. 요즘에 대형주들이 이래. 대형주들이 대량거래 터뜨리면서 상한가 가려고 그래, 그죠? 전쟁 초반에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나프타 못 구해가지고 뭐 난리다라고 막 겁주고, 그죠? 그러니까 석유화학 업종에 투자했던 분들 뉴스 보다가 많이 털리셨을 거야, 그죠? 이수화학 20%. 대한유화가 큰 회사죠. 그리고 전쟁 초반에 폭락한 거 보세요. 지금 20만원 정도에 있던 게 12만원까지 11만원까지 떨어졌거든요. 20만원에 있던 게 11만원까지 떨어져서 거의 반토막이잖아, 그죠? 네. 여기에서 그러면 희망을 줘야 되는데 언론들은 절망을 줘서 들고 있던 사람들 다 손절하게 만들었겠지, 그죠? 트럼프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를 저주하면서 이 모든 전쟁의 책임이 그 사람들한테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전쟁 원인을 일으킨 거는, 전쟁을 일으킨 건 그 두 사람이 맞지. 그건 맞아요. 근데 원인 제공 누가 있는데? 이란이잖아. 그 얘기는 절대 안 하죠, 그죠? 금호석유화 얘도 이제 16만원까지 갔던 게 11만원까지 폭락했죠. 30% 정도 폭락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올라가죠. 오늘 9%. SK케미칼 8%. 이런 식으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올라와요? 아랍에미레이트가 오펙을 탈퇴한다고 어제 얘기했었죠? 그거 수혜준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된 카르텔이 깨지고 박살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해 볼게요. 자기들이 가격 조절을 막 이렇게 유가를 높게 유지하려고 자기들끼리 막 이제 담합해가지고 카르텔 형성해서 담합하던 게 누구요? 오펙이거든. 거기다가 자꾸 이제 기름을 가진 나라들이 더 발견되니까 그런 애들 더 끌어들인 게 오펙 플러스예요. 얘네들 나쁜 놈들이에요? 좋은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지. 응? 나쁜 놈들이지.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UAE가 오펙에서 기름 생산량이 양으로 따지면 3, 4위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얘가 탈퇴한 게 왜 그러겠어요? 오펙이 이제 붕괴되는 거예요. 이건 미국의 트럼프가 원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만약 이렇게 되면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죠. 기름은 싸지고 생산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그럼 더 이제 뭐예요? 시설 투자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잖아. 네. 우리는 잘하면 기름을 싸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기름이 싸지진 않을 것 같아. 왠지 아세요? 아니 막 국제유가가 낮아지고 막 이러면은 경쟁이 심하게 오펙이 깨져가지고 카르텔이 깨지고 각 나라마다 기름 생산을 많이 하고 그래서 유가가 싸지겠죠. 그죠? 그래도 우리는 기름값을 싸게, 기름이 값이 싸지진 않을 거야. 왜일까요? 정부에서 세금을 그만큼 더 매기겠지. 들어본 놈들. 또 이런 얘기했다고 또 긁히지 마세요. 네. 저는 세금 얘기하면 양쪽 다 까요. 왜?
권력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똑같거든. 좌파건 우파건 보수건 뭐 빨개건 간에 세금 무지하게 뜯어요. 많이 뜯고 많이 뜯냐 좀 깎아주느냐 덜 뜯느냐 그 차이지 다 뜯어. 여긴 좌파 우파가 없어. 세금 뜯는 거는 똑같아요. 응? 그래서 싼 기름을 쓰지는 못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런 이슈들 때문에 정유주하고 그 오펙 관련주들이 정유주랑 석유화학이 급등을 했는데, 석유화학 쪽은 또 왜 급등을 했느냐, 여천 NCC라고 들어보셨죠? 여천 NCC하고 대한유화 등 NCC 가동률이 상향됐대요. 지난달만 해도 뭐 가동률이 떨어져가지고 공장을 뭐 세우네 마네 막 이러고 있었거든. 언론에서 호들갑 떨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또 나와서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달라진 건 없는데 지난달에, 특히 지난달하고 이번 달 초에 언론에서 나프타 가지고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어요.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그런 뉴스 많이 보여드렸고 얘기도 많이 해드렸잖아요. 쟤네들 호들갑 떠는데 저거 믿고 그러지 마셔라. 큰일 난다. 주식 투자하는데 도움이 안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예요. 네. 그랬는데 보름 지났나, 이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뭐예요? 아니래. 또 괜찮대. 그러면서 자, 종목들 다시 보세요. 언론들이 호들갑 떨 때가 여기. 뭐냐고 이게. 우리는 이런 사람들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죠. 전문적으로 썩을 놈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털린 개미들을 조롱하는 게 아니라 개미들 털리게 한 나쁜 놈들을 전문용어로 썩을 놈들이라고 합니다. 썩을 놈들. 뭔데? 응? 이날리지가 없고 이제 와서 딴소리하고 앉아있어. 묻어놓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어제 왜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대형주만 가는 거는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다. 중소형주가 좀 더 잘 가고 있다. 코스닥은 더 심하다. 그게 전기전자 반도체만 간다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투덜거리는데 아니다. 보셔라. 바닥에 있는 업종들 다 올라오지 않느냐. 신고가 나오고 있다가 조정받았던 애들 또 가지 않느냐. 전기전자만 가는 게 아니다. 설령 전기전자가 과열돼서 폭락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상쇄시킬 만한 수많은 업종과 종목들이 대기하고 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조정을 걱정하지 마라. 그랬잖아. 그냥 가고 있잖아. 뭔가를 걱정하고 이렇게 불안해할 시간에, 그죠? 지금 바닥 찍고 올라가는 게 뭔지, 이제 조정 다 받고 신고가 날 게 뭔지 그것만 보고 있어라. 그러면은 돈이 벌린다 했잖아요. 대형주 좋아하면 대형 쪽으로 가고, 중소형주 좋아하면 중소형주 쪽으로, 테마주 좋아하면 테마주 쪽으로 가셔라. 다 가능하다. 종목을 못 찾겠고 종목을 잘 찾아도 파는 걸 잘 못하겠다. 우리 방으로 들어와라. 뭐가 어렵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내일 하루 하면은 이제 4월달 끝나죠, 그죠? 5월 1일은 이제 노동절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죠? 근로자의 날 하고 뭐 5월 5일 어린이날 하고 하면은 앞으로 5일은 쉬어야 돼, 대충, 그죠? 네. 5일은 쉬어야 돼. 5월 4일 날은 또 뭐 일은 저기 장이 열리겠지만 어쨌든 거의 5일 가까이 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그 5월 5일까지 우리나라가 연휴를 이제 거듭해서 쉬는 동안에 미국하고 이란하고 관계 정리가 좀 돼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어린이날 이후로는 저는 굉장히 더 증시가 좋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올라가다가 뭐 흔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이 연준 의장이 이제 교체가 되고 이제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증시는 더 간다. 그럼 뭐 위주로 가겠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소외되어 있던 업종들이 많이 가겠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돈들이 더 시장에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높은 데로 가겠어요? 낮은 데로 가겠어요? 낮은 데로 가겠지. 낮은 곳은 어디예요? 그동안 못 갔던 소외 업종.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쪽 같은 아시아 이쪽 증시도 이제 낮은 곳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얘기를 다 해드린 거예요. 미국이 금리 인하 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소외되어 있던 바닥에 있는 그 업종들이 올라오잖아 지금. 그게 우연이겠냐고요. 응?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지. 지금은 물이 빠져나가는 썰물의 시간이 아니고 들물, 그죠? 물이 들어올 때요. 물이 빠질 때 물고기가 잘 잡혀요. 물이 들어올 때 물고기가 잘 잡혀요.
당연히 물이 들어올 때 물고기 잘 잡히는 거죠. 바다 낚시를 할 줄 몰라도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 물 들어올 때, 그죠? 그게 잘 잡힌다고. 그죠? 근데 사람들은 뉴스 보고 있다가 거꾸로 알고 있는 거야. 야, 물 빠진대. 튀자. 이러면서 튀어 있는 거야, 지금. 즉시 풍랑 나온대. 그러고 있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쵸? 네. 자, 아무튼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들 내일이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인데 3일 이제 쭉 쉬니까 내일은 무리하지 마시고 내일 저녁 방송을 아마 할 겁니다. 혹시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거의 할 거예요.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할 테니까 내일 저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좀 수익률이 떨어진다 이러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저희 아까 수익 내는 거 보여드렸죠? 오늘 저것만 판 게 아니에요. 문배철강이라고 저것 돈을 팔았어. 어제 상한가 하고 돈 잘 돕니다. 기존에 우리 회원이었는데 좀 쉬고 있었다. 원래 저희 회원이었는데 쉬고 있었다. 그런 분들 빨리 들어오시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거 저희 방송 추천한 거면 제가 봐드릴 테니까 그대로 들고 들어오세요. 아셨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